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기관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지방기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모두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찍고 있는데요. 사무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그로 아니고요. 진짜 정보 공유할게요. 갈무리하자면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 받고 사업 시작하기. 두 번째, 벤처 투자자에게 투자받고 사업 시작하기. 세 번째,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금 받고 사업 시작하기. 네 번째, 존버, 알바하면서 사업 시작하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K-스타트업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 사업을 수시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하고 큰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게 왜 가장 크고 유명하고 사업자들이 제일 받고 싶은 지원 사업이냐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예창패, 초창패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지원금의 20% 혹은 30%를 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사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부에서 저를 뽑았어요. 그래서 1억을 대주겠대요. 근데 이 1억에 7천만 원만 정부 지원금으로 나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미천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이런 커다란 돈도 저에게 너무너무 목돈이고 뭔가 사업이라는 밭이 일궈지기도 전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지방기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관 혹은 성남시 주관 이런 전국구 사업보다는 도시의 사업을 저는 지원을 해서 사업 지원금을 받았던 케이스고요. 전국구와 비교하자면 경쟁률이 조금 더 낮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 지원 사업에 뽑혔어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경기도면 그 도에서 바로 다 지원을 해주고 성남시면 그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2021년도에 서류에 합격해서 면접까지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뽑혀서 사업을 조금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각각의 사업들의 서류라든지 면접 꿀팁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할게요. 두 번째, 벤처 투자자를 줄여서 VC라고 표현을 합니다. VC에게 투자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이 사업 진짜 미쳤다. 이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다고? 그렇다면 손쉽게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게 거의 흔치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VC들에게 조금 눈에 띌 수 있을까요? 바로 투자를 받는 방법보다는 VC들이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해서 그곳에서 보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VC들과 뭔가 관계를 맺고 점점 나의 사업에 대해서 보여주고 대표의 사업 마인드도 나누고 투자의 확실성도 보여준다면 투자를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VC들은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좋아해요. 즉, 내 사업이 정말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이게 돈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면, 많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면 사실은 VC들에게 관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C들에게 투자를 못 받았다고 전혀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업은 또 내 사업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시거나 입선을 하시면 어느 정도 상금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으신 다음에 그걸로 또 시작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투잡.
알바를 뛰면서 사업을 일구는 겁니다. 물론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예비 창업자이시거나 초기 사업자이시라면은 알바를 병행하면서 사업을 천천히 일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 1년간 알바를 병행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랑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점심을 안 먹는 거랑 내가 돈이 있지만 진짜 배가 안 고파서 점심을 안 먹는 거,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업은 결국 이제 돈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제 사업을 일궈 나가실 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조언을 드릴 입장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게 완벽하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많이 받거나 정말 그 수익 모델이 성공해서 순수익이 높은 회사들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손에 꼽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힘든 게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사업이고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좀 투잡을 뛸 수도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 없이 사업을 일단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어떻게 공고를 확인했고 서류에 통과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봤는지 요거는 추후에 제가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